안녕하십니까, 구원철입니다. 오늘은 인천시민의 퀀텀 점프 제3편 인천시민 전기 판매 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대략 그 전기 판매와 관련된 이제 법적 체계, 그리고 향후 이제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또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전기사업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가 있는데, 이 법 체계 안에서 각 지역은 독자적인 전기 판매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나 또 돈 있다고 전기 판매 회사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 이제 지방정부라고 하는 이 사업의 주체가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가 100% 지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기업 형태가 되지만은, 그러나 공기업은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100%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형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기업은 그 공기업법에 따라서 이익을 시민에게 직접 배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인천시가 100%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지만, 그 배당은 또 인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인천 전기 판매 주식회사를 만들기를 제가 이제 계획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인천 시민 전기 판매 주식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죠.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저에게 과거 몇 년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나서 저에게 이제 아주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 있죠. 구본철 살아있네. 네, 아주 그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저보다 나이가 위기 때문에 이 형이 동생에게 얘기하는 듯한 그렇단 이제 말씀을 이제 저에게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인천 시민 전기 판매 주식회사와 똑같이 경상도 이제 전기 판매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경상도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허브의 역할을, 프로핏을, 이익을 또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원자력 산업을 경상도가 다 품고 있으면서 겨우 그 지역 주민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킬로와트당 1원에 이제 부담을 하는 게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다, 또는 화력이다, 또는 LNG 가스 발전소다. 근데 이제 인천 시민에서 아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 자원 시설세를 다 모아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설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곳이라면 다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인천시 의회가 아마 조례를 만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구에도 이제 발전소가 있죠.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영흥도에 있는 주민들이 현수막도 잔뜩 걸고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인구 비례로 보면 영흥도는 한 6,700명 정도 되고, 서구나 이런 데는 수십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인천시나 또는 인천시장이나 의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순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흥도의 제2 대교를 약속을 했지만 경제성 평가에서 이제 탈락하고 이제 그래서 아마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말폭탄 이제 뭐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공약의 내용에 들어가는 정도로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제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파워를 가진다면, 기회를 가진다면 그 대교 한 5천억 정도도 안 드는 그 대교는 소위 말씀드려서 껌값이죠. 전체적인 이 양자에너지 발전소의 규모에 따라서.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수소 생산기지가 들어서면 또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금이 이제 확보가 되죠. 자, 9번 처리는 그러면 그런 능력은 있고 경험은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제가 그런 사업을 미리 내다보고 창업을 해서 그 상대편을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안으로 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요, 와, 우리나라 재벌들도 누군가의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저렇게 컸구나, 또는 컸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됩니다. 저도 당연히 만일에 이제 향후에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죠. 만일에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 거짓말을 이제 발표하는 경우가 되고 선거에서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1999년도부터 한 1, 2년 정도 미래에셋증권, 현재 미래에셋 그 금융그룹의 이제 그 중심이죠. 미래에셋증권. 네, 이것을 사실상 9번 처리가 만들었고 창업의 조연을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대주주는 현재 박현주 씨가 되겠지만은 원래 계획은 박현주 씨가 아니고 그 당시에 현재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이었습니다. 한국통신에서 전자상거래 팀장을 맡고 있던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전자상거래 팀장 정도면은 1999년도에는 모든 세상이 다 전자상거래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 제한이 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았고, 그 당시에 한국통신은 돈을 벌까? 이에 대한 그 어떤 전략과 고민보다는 이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다시 재투자할 거냐 하는 문제에 더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자상거래 팀장을 맡고 있었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 팀장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트가 있었죠. 우선순위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 증권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아니, 통신사가 사이버 증권사를 만든다? 물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 대우증권이다, 삼성증권이다에서도 이 인터넷으로 이제 증권 거래를 이제 하려고 하는 준비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새로운 창업 차원에서 제1호로 사이버 증권사를 만드는 거,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 9번 처리가 제일 먼저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우증권 관계자들과 이제 협의를 하다가 이제 우연하게 미래에셋증권의 지금 핵심 인사와 참 인근 동네와 연관돼 가지고 한국통신이 대주주가 되는 그런 차원의 사이버 증권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한국통신 그 당시에 이 이사진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 그리고 정통부 장관 출신들 또는 뭐 다른 부서의 장관 출신들, 이런 분들이 이사였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박현주 씨는 1997년도 IMF를 겪으면서 러시아의 펀드를 아주 시적절하게 그 환매한 그런 전력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떠오르는 청년 젊은 그 뭐랄까 금융 전문가였거든요. 이제 이 친구를 데려다가 한국통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뭐 신뢰도에서 최고로 나가는 그런 기업이 이제 사이버 증권사를 만든다고 할 때 그 장관 또는 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교수님들이 현직에 있는 교수님들이 박현주라는 사람 알기를 뭐 새끼 손가락 정도로 알 때였죠. 이제 그분들을 다 설득하고 그리고 한국통신 내에 사장님,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임원들이 다 반대를 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을 이제 설득하고 참 이 돌파하면서 대표이사와의 그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직거래죠. 직접 설득하고 이사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참 구본철의 그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그 후에 저는 물론 뭐 이 미래에셋 사이버 증권사를 만들고 그 후에 이제 증자를 통해서 실제적인 또 다른 증권사를 만들어 갔지만은 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저의 그 정부를 상대로 한 왜냐하면 한국통신은 그 당시에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또 IMF에 관련돼 있는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김대중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구무그룹의 박종구 그때 둘째 아들인가요? 이제 그 양반이 기획예산처장을 맡아 있었고 모든 관리는 기획예산처에서 이제 관리를 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기획예산처 그 관계자들을 또 설득을 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칭찬도 들어가면서 미래에셋 증권을 창업을 시키고 나니까 정말 그때의 그 뜨거운 그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 후에 참 박현주 회장이 잘 경영을 해서 지금처럼 우리나라 10대의 재벌 순위로 이렇게 키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또는 공개적으로 미래에셋 현재 증권은 구본철이가 창업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본철은 남을 도와주며 큰 그 어떤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또는 역량이 됐을 때 이것을 활용하는 능력 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만일에 제가 정치적 권력을 정치적 힘을 4년 정도만 주어진다면 4년 정도의 그 기간 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몇 가지 프로젝트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주식회사 두 번째 현대 수소 생산 기지 세 번째 인천 시민 전기 판매 주식회사 이것들을 우리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창업하고 굴러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경험이 있고 구본철 만일에 이제 국회에 만일에 입성하게 되면요, 구본철은 당 대표급 이선 의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코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구본철이의 그런 열정과 기획력은 인정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정당과 상관없이 이번에는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지지나 열정을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남을 위하여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300만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정말 큰 일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300만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삼성 이재용 또는 그 그룹보다도 현대 그룹보다도 더 많은
소위 말해서 그 모든 그 성공할 권리, 기회가 아니라 권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 구상 계획은 그냥 단순한 희망과 꿈이 아닙니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구체적인 플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구본철이가 생각하는 이 비전은 여러분 생각을 넓혀 주십시오. 국민의힘, 민주당 여러분들의 삶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이 구본철을 평가해 주시고 또 구본철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굳이 인천에 계시지 않더라도 주변에 알려주시면 경상북도다, 경기도다, 또는 뭐 전라도다, 또는 뭐 충청도, 강원도 그 어디라도 지자체 단체장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여야 하고 당연히 임기 중에 한 건이라도 인천 시민에게 제가 약속한 이러한 프로젝트가 그 해당 시도 광역단체의 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광역단체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권한과 기회를 주는 것이죠. 구본철 진짜 뭐 무명이죠. 능력과 신수는 훤할 수도 있지만 무명입니다. 그러나 이 무명도 시민들에 의해서 또 저와 함께 생각하는 우리 동지자, 파트너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구상하는 이 프로젝트를 실현할 만한 파워를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구호는 with the citizen입니다. with the people. with the people이라고 하지만 citizen이 더 주체적이고 어떤 시민 참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구와 함께라고 하는 그 구호를 가지고 제가 이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하여 마지막 에너지를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